자, 오늘은 21세기에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입니다. 자, 구시대의 전쟁은 사람은 노예로 팔고 자원을 획득했습니다. 자원을 획득해서 재화를 가지기도 했죠. 다음, 물건이나 공장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고요. 또 토지를 획득해서 농경의 생산물을 얻었습니다. 하지만 21세기에는 이런 사람, 광산, 공장, 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, 제도적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. 따라서 21세기에는 이렇게 전쟁을 해도 큰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. 가령 중국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힘으로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큰 이득을 얻기는 어렵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스라엘은 지리적 위치로 보면 아프가니스탄, 시리아, 요르단 등과 같은 나라들과 같이 있습니다. 우리가 9.11 테러 때 사실 이스라엘이 국방력이 되게 높은 나라거든요. 이스라엘이 했으면 훨씬 쉽게 일주일 만에 점령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능력이 있어도 참여치 않았습니다. 또 이스라엘의 장점은 이 주변국이 자연적으로 약해진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? 번성할 수 있다입니다. 두 번째, 이제 핵전쟁은 2차 세계대전 때 무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. 그래서 핵전쟁은 곧 서로를 죽이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. 미국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핵전쟁을 벌이는 일이나 중국이 핵전쟁을 벌이는 일이나 모두 다 서로를 죽이는 자살 공격밖에 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큰 전쟁이 날 수가 없죠.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러시아인데요.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. 이때 사람도 크게 죽지 않았고요.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거의 준 것이죠. 그래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획득함으로써 몇 가지 이득을 얻었습니다. 첫 번째, 관광 휴양지를 획득했고요. 다음, 루안스키 도네츠크의 노후 공장을 획득했습니다. 하지만 러시아가 이 전쟁으로 쓴 비용이 엄청 나거든요. 사람부터 시작해서 물자까지 그것의 충당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단점을 보시면요, 동우크라이나가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유엔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 제재로 자본이 이탈되고 있고요. 서방 국가의 국제 제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전쟁은 결국 이 정책에 한계점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는 예를 드는데요. 여기 학생 1이 있고 학생 2가 있고 여기는 3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 1을 위협합니다. 하지만 위협만 할 뿐 섣불리 때리지 못하죠. 왜냐하면
잘못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?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면 21세기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? 첫 번째, 기술적, 제도적 지식이 중요한 시대라서 더 이상 사람, 광산, 물건, 토지는 예전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. 첫 번째 예로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자는 번성하고요. 두 번째 예로 요즘 같은 전쟁은 서로를 죽이는 자살행위이다. 예로 보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획득한 걸 볼 수 있는데 크림반도는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획득했습니다. 하지만 다른 나라의 반감, 국제적인 견제, 자본이탈 등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21세기에서 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가입니다.